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구에는 공공부문의 2,300여 명, 민간부문의 35만 2천여 명의 감정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들의 권익보호와 노동여건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데요.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센터를 통해서 권리보장 교육과 심리검사,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요가 등의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하면 감정노동자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등도 전개한다고 합니다. 이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권익보호를 위한 과제를 조사했더니 과도하고 강압적인 친절 요구 개선과 충분한 휴게시설 지원, 악성 고객에 대한 대응과 처벌 강화 등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감정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더 필요한 것은 감정노동자를 존중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4월 29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동분기점 부근 1차로에 화물차 사고 발생해서 처리 중입니다. 구간 정체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앞두고 서행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유천나들목에서 옥포분기점까지 1차로와 2차로 따라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동대구 분기점에서 동대구 나들목까지 교통량 꾸준하지만 흐름은 괜찮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월곡로 상인 고가차도에서 월성내거리 방향 상인 고가차도 위 중간 지점에서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달서대로 문화대 삼거리에서 신당내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서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요. 동북로 공산 수원지 삼거리에서 연암내거리 방향 연암내거리 신호 2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습니다. 호국로 서변 지하차도에서 유통단지 방향으로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 있고요. 성서동로 조달청 내거리에서 이곡역 내거리 방향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달고벌대로 대실역 내거리에서 강창교 방향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대학로 복현호 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방향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성당로 두리봉 내거리에서 성당 내거리 방향으로 제속도로 지나실 수 있고요. 동대구로 황금 내거리에서 어린이회관 방향 흐름 원활합니다. 다음은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지겠습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셔야겠고요. 대부분 지역은 오전 중으로 비가 그치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저녁까지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15도, 김천 16도로 4도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고 있고요. 대구 현재 기온은 9.4도, 습도는 97%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연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조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세요. 네, 대구시가 지난 20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 폐쇄 그리고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결정을 했는데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 폐쇄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2년 2개월 만에 서울 취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어제 열린 해당 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신천지 대구교회는 2020년 2월 내려진 대구시의 시설 폐쇄 명령에 맞서서 대구지법에 시설 폐쇄 명령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그해 10월에 제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는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국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중심에 있었는데요. 대구시는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본관 그리고 문화센터, 현충로 1센터, 대구 대명동 국제부 사무실 그리고 회원창고 등 5곳을 대상으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또 무효 확인 소송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에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해제를 하면서 신천지 측에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의무를 철저히 지켜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신천지 대구 교회가 이제 대구시를 상대한 그 시설 폐쇄 명령 무효 확인 소송 이제 소를 취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매듭지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네, 이제 매듭지어야 될 부분은 소송 비용입니다. 이 소송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인데요. 통상적으로 원고가 소를 취할 경우에는 원고 패소와 비슷한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동안 드린 소송 비용 보전을 피고는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즉 대구시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구시 관계자는 소취하의 경우 각하나 기각과 달리 분명한 비용 부담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 정부가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이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다음 달 말쯤에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 공고와는 조금은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30일 이내에 실외 마스크 풀이 선언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 현재 정부가 조금은 다른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 거리두기 해제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좀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 이미 좀 확인이 됐고 이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도 이뤄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야외 마스크 해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이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다음 달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어지면 566일 만입니다. 오래 네. 썼네요, 정말. 네, 오래 예. 썼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와 다른 사람과 또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를 했었는데요. 이 지자체마다 위반 시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는지는 차이가 좀 있었지만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됐는데 현재까지 이 다음 주부터는 이 조치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실내에서 역시 개인의 방역 우려에 따라서 바로 당장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분들은 또 네. 많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이 코로나19에서 이제 일상으로 좀 회복하는 이 단계가 됐다라고 하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출할 때 마스크를 두고 와서 다시 이제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왠지 뭔가가 좀 허전할 것 같고 네. 더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외출할 때 야외에 나갔다가도 다시 실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승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개개인이 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제 조심들을 다 하실 것 같아요. 하고 워낙 있습니다. 지금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말씀을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들었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진할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에서 역시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가 각각 반영이 됐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제 지역균형 발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좀 바꾸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그런 얘기인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핵심 키워드로 분권 그리고 자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그리고 관주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바뀌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정부가 그동안은 모든 걸 걷어서 나눠주던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기업 이전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하듯이 강제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올 수밖에 없도록 규제 완화나 또는 세제 혜택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또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를 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규제 감면 등을 통해서
기업 이전 그리고 투자 촉진 정책 등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이 커지는 만큼 또 책임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마련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방감사기관의 독립이라든지 주민 소환제 그리고 주민투표 요건 완화 등도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분권과 자율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기회발전 특구라는 걸 제시했는데 이건 뭔가요? 네, 우리가 뭐 규제 완화가 윤석열 정부의 좀 기조라고 본다면 이전과 어떤 점이 달라졌나 보면 현재는 이 전국 곳곳에 뭐 경제 자유구역도 설정돼 있고 뭐 특별 규제 완화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근데 이걸 선정하는 주체가 중앙정부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윤석열 당선인은 미국의 기회특구 방식으로 중앙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구를 선정하고 이 지자체가 선정하면 중앙정부가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율권을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또 감면받은 세금은 이 특별구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는 게 이 당선인의 방침입니다. 이날 또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진될 정책과제도 발표했는데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대구의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대구시가 윤석열 정부에 제안을 했던 7대 공약 그리고 15개 정책 과제, 46개 세부 과제가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대구시 7대 공약은 대구 영북 통합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그리고 5+1 미래신산업 육성 및 KTX 역세권 첨단화입니다. 네. 또 다음으로는 대구시청 및 경북도청 후적지에 문화예술 허브를 조성을 하고 섬유 염색 산업단지를 첨단화하는 내용이고요. 또 달빛 고속철도 건설 그리고 경부선 대구도심 구간 지하화입니다. 또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공항 공간을 조성을 하고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추진도 포함이 됐는데요. 국가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과 국립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원 설립 그리고 제2대구의료원 건립, 국립 근대미술관 건립 등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경북은 어떻습니까? 네, 이 경북 역시 제안했던 7대 공약과 15대 정책 과제가 모두 포함이 됐는데요. 일단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이 대구와 경북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이 됐고요. 이 광역 교통망 확충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권역별 이 경북 내의 지역별로 보면 신한울 원전 3, 4, 5기를 건설 재개하겠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포항 지역으로 보면 가속기 기반 신산업, 미래차 산업 육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에서 요구했던 이 백신 바이오 산업 육성과 웰리스 산업 추진이 포함이 됐고요. 아무래도 농업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이게 상주와 영주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산업도 포함이 됐고 이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특히 이 원자력 연구개발 거점과 이 탄소 중립 신산업 클러스터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이 사업도 다수 반영이 됐고요. 문화관광 분야 역시 앞서 낙동강 역사 문화관광이 포함이 됐는데 이것이 낙동강 수계를 따라서 좀 관광 산업을 할 수 있도록 포함이 됐고 무엇보다도 경북에서 가장 열악한 이 교통 분야, 예. 교통 분야를 이 경북 도내에 제대로 좀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를 잘 보면은 가장 이제 먼저 이 통합신공항 건설이 대구 경북 공통적인 공약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그리고 항공물류 산업화 공약은 지역 균형 발전 특위가 제시한 15대 국정과제 그리고 76개 실천 과제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와 국비 지원을 유도를 할 수가 있고 K2 공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 육성 그리고 신공항을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배후 경제권 조성이 상당히 실천 방안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가덕도 신공항보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먼저 개항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공항이 먼저 개항을 하게 되면 선점 효과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2028년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은 2035년에 개항을 목표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7년 정도 빠르게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먼저 개항을 하게 된다면 항공사나 노선, 화물 등에서 선점하는 데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신공항 조기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대구 경북에서도 지역 역량을 결집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덕도에 준하는 국비 투입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힘을 합쳐서 모아서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추진하는 정책 과제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시켰는데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후보들 간의 논쟁거리가 됐었는데 인수위원회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 정부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 핵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시설이 국내 어디에도 아직까지 연구 처리 시설은 마련돼 있지 않고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확대 계획 철회를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앞으로도 5년 동안 그러네요. 계속해서 좀 이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또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게 제2대구려원 건립이 대구의 정책 과제로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력 대구시장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제2대구려원 건립 재검토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제2대구려원은 코로나19가 확산을 하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권영진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2대구의원을 건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홍준표 의원은 경남지사 시절에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을 폐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때문에 제2대구의료원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 지역의 보건사회단체들은 그냥 검토만 하고 제2의료원을 다시 만들지 않는다 이런 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예, 그 대구의료원 건립은 아마 이번에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 지금 내용을 보면 예. 이 공공의료 확충은 모든 지역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제2대구의료원은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한데 홍 의원이 여러 번 제2대구의료원 건립과 관련해 질문을 받았는데 예.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답변만 내놨기 때문에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모두 이 균형 발전과 공약 이행을 다짐했는데 결과는 지금까지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새 정부 다를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예산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인가인데 지금 예산 확보 세수를 어떻게 늘리는지는 이 인수위가 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조세 정책의 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균형 발전을 강조했지만 뚜렷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다는 네. 지적이시고요. 조 기자님은요? 네, 정부 초기에는 이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 이러면서 과욕을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만 좀 용도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당선인이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서는 이 공약이 사실상 파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공약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네. 일단 그 대구 경북 발전 밑그림이 발표가 됐으니까 잘 이행하는지 또 지역에 잘 맞게 추진되는지 또 지역민들이 잘 지켜봐야 네, 되겠죠. 아침의 광장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뉴스미네 천연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의 수요가 늘면서 지역 도서관에도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돕고 있다는 소식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1인 미디어 관련 취업과 창업까지 돕는 프로그램이 달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지 리포터가 소식 준비했죠? 네, 달서구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1인 미디어 분야로 취창업을 원하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39세 미만의 달서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달서구의 한 학원에서 1인 미디어, 또 요즘 급부상하는 라이브 커머스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의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땐 직접 영상을 기획해보고 1인 미디어 관련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현장의 소리와 강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번 시간에 라이브 커머스 스피치 교육이랑 카메라 테스트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영상 편집에 대해서 핸드폰으로 기획법과 핸드폰 영상 편집을 배워볼 건데요. 기획안을 작성을 하지 않으면 영상을 제작할 때 순서가 흐트러지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1인 미디어 스타가 되고 싶은데 팬층을 늘리려면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영순이라고 하면은 양을 조금 자주 많이 올리고 썸네일이라든지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정확한 키워드를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번 수업은 계명대학교에 있는 계명 메이커 러닝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업이고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양성 과정인데 크리에이터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분야를 나누기 전에 기초 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요즘에는 세로 영상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세로 영상과 짧은 시간대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스낵 콘텐츠가 굉장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나중에 결국에는 1인 크리에이터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문 교육을 하기 때문에 독학으로 물론 하실 수 있지만 정확한 교육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정말 직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가 이렇게 인기를 얻으면서 영상 장비 빌려주는 곳은 많아졌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이곳에서는 그 영상 장비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참 유용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영상 촬영이나 편집의 진입 장벽은 낮아졌지만 전문가처럼 다루기엔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죠. 수강생들도 독학하기 다소 어려웠던 내용을 수업에서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까지는 기초교육으로 5월과 6월엔 1인 미디어와 라이브 커머스로 나눠 심화교육으로 진행되는데요. 프로그램 전 과정이 무료여서 수강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졌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카메라 구도가 좀 신기했어요. 찍는 구도나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신기하긴 했었습니다. 저는 1인 미디어에서 콘텐츠가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이라던가 이런 게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걸 몰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그런 게 되게 유용했습니다. 1인 미디어를 배우면서 제가 어떤 점이 취약하고 강점인지 저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실습을 하면서 모르는 점에 대해 곧바로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큰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쇼호스트 및 프리랜서로서 크리에이터 및 IT 쪽으로 개발자도 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제가 이제 여기 수강하기도 전에 독학으로 많이 해봤지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연히 달서구 블로그에서 이런 신청 공고를 보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님들이랑 산학협력단 담당자님 그리고 모든 수강생분들이 다 친절하시고 재밌으셔서 저도 관심 있는 분야를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이제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네, 4월부터 6월까지 교육을 거친 뒤에 6개월 동안 지역 기업에서의 현장 실습, 강사 활동 지원, 또 기업 영상의 주문 제작 활동을 진행합니다. 수강생 중엔 1인 미디어 회사를 차리고 싶다는 분, 또 기업 마케팅 팀에 들어가거나 방송사 촬영 감독을 하고 싶다는 분, 이렇게 다양했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다양한 영상 제작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취창업 연계 지원에 대한 수강생 이야기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박하윤 매니저를 통해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 더 들어보시죠. 취업이랑 창업까지도 좀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저도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자본이랑 이런 부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0대, 20대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유튜브를 90% 이상이 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 시장은 전년 대비 16.5%가 증가하여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등 1인 미디어 제작자의 수요가 매년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1인 미디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1인 미디어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이 요구됩니다. 그에 따라 달서구 주민 참여 예산을 지원받아 대구시 청년층의 일자리 지원 및 창출을 도모하고자 이 양성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인 미디어 시장이 커지는 만큼 관련 프로그램이 더 생겨나서요. 1인 미디어 제작자를 꿈꾸는 분들께 많은 배움의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네, 신청은 일단 달서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좀 확대됐으면 좋겠네요. 네. 김현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mm 안팎으로 대부분 아침에 그치겠지만 경북 동해안에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후에는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12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계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